이번 시간에는 닮은 도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빨간색 펜과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먼저 성취 기준의 밑줄 그어볼까요? 성취 기준. 이번 시간에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목표입니다. 도형의 닮음의 의미와 닮은 도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자, 이거를 목표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서로 닮은 도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닮은 도형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면 되는데요. 닮은 도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닮았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닮았다. 닮았다고 했을 때 크기는 크게 고려하지 않죠. 그죠? 크기가 아니라 닮은 도형이라는 것은 모양이 닮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탐구해 봅시다를 볼까요? 현수는 다음과 같이 사진의 크기를 차례대로 가로만 50%, 세로만 50%, 가로, 세로와 모두 50%로 축소를 해본 거예요. 이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그럼 원본 사진과 모양이 같은 사진, 이게 이제 닮은 도형이 되겠죠. 한번 써볼까요? 예, 닮은 도형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원본 사진과 사진 1, 사진 2, 사진 3이 있는데 가로, 세로와 모두, 가로, 세로를 모두 50%씩 축소한 사진 3이 바로 닮은 도형이 되겠죠. 자, 닮은 도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양만 보더라도 사진 1번은 위아래로 길게 늘어진 형태의 그림이 되겠고, 사진 2는 좌우로 길게 늘어진 형태의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닮았다라고 표현을 하질 않아요. 정확하게 닮은 도형이라는 것은 가로와 세로를 같은 비율로 축소한 사진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정의 굉장히 중요하니까 밑줄을 긋고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같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그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 라고 여기까지 밑줄 그어볼까요? 이 닮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뭐냐면 확대 또는 축소해서 합동인 도형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닮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확대에도 동그라미를 해보고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축소도 가능해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닮았다, 닮은 도형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그에 대한 예화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면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삼각형 DF가 있죠. 이 두 개의 도형은 얼핏 봐도 좀 닮아 보입니다. 정확하게 닮았냐를 확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면 DF를 어떻게 그렸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랬더니 각 변의 길이를 2배 한 겁니다. 2배씩, 2배씩, 2배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ABC를 2배 확대했다고 볼 수 있죠. 확대 또는 축소해서 만든 도형 DF는 당연히 닮음이죠. 그죠? 확대해서 또는 축소해서 합동인 도형이 되므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는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이때 닮은 도형이 있을 때 우리는 대응점과 대응변과 대응각을 우리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 이제 두 개의 도형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에서 DF가 닮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대응점을 정의할 건데 이거 정확하게 네모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응변도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응각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매우 많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응점이란 건 뭐냐면 점 A와 점 D, 그러니까 닮은 도형이 대응하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점 B와 점 E, 점 C와 점 F를 각각 대응점이라 불러요. 이 순서대로 적어야 돼요. 삼각형 ABC와 닮았다 그러면 A점과 닮은 대응점 D, 그 다음에 B점과 대응하는 점 E, C점의 대응점 F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같이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B, 대응점뿐만 아니라 변도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변이 있어요. AB와 D, 그 다음에 BC와 EF, 그 다음에 CA와 FD를 각각 대응변이라는데 이때 한 가지 이 순서를 좀 조심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선분을 쓸 때는 시작점과 출발점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같아요. 왜냐하면 선부는 양끝점이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응변을 쓸 때는 순서를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A, B, 여기서 이제 A, B라고 한다면 A의 대응점 D를 먼저 써주고 B의 대응점 E를 나중에 써서 정확하게 D, E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계도 마찬가지예요. 각 A와 각 D, 그 다음에 각 B와 각 E, 그 다음에 각 C와 각 F를 각각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색깔 펜으로다가 이렇게 별표를 해두면 좀 더 주목해서 볼 수 있겠죠. 그죠?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요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호를 정의할 거예요. 자, 페이지를 넘길게요. 이제 정의인데요. 정의와 기호를 이제 소개를 할 건데, 닮음의 기호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자, 여기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라고 했을 때, 기호를 뭐라고 사용할 거냐면, 이렇게, 이런 기호는 처음 보실 텐데요. 여러분 그 S자 있죠? 대문자 S. S를 옆으로 누인 거예요. 왼쪽으로 누여서 만든 것이 바로 닮음 기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S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무한대를 기호를 안 한 학생들은 무한대와 닮았다고 하는데 무한대보다는 S예요. S. 그래서 닮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imilarity예요. 여러분 이거 적어주세요. similarity에서 머리 글자 S를 이용해서 새로운 기호를 만든 겁니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면 좋겠죠. 그 다음에 참고를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두 도형이 서로 닮은 도형임을 기호, 요거 이제 닮음 기호라고 읽으면 돼요. 나타낼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별표 3개. 두 도형의 대응점의 순서를 맞추어 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가 닮았다라고 한다면 A점의 대응점은 반드시 D점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B점의 대응점은 2점, 그 다음에 C점의 대응점은 점 F. 이렇게 각각 서로 대응점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순서가 다르다고 한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평가를 볼 때, 서술형 평가를 볼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가 닮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삼각형 DFE라고 썼어요. 그럼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번을 볼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D와 삼각형 ABCD와 삼각형 EFGH가 닮았다라고 했죠. 닮은 도형은 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다 가능합니다. 모든 다각형에 닮은 도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여러분 한번 교과서에다 그림을 보고 한번 써보세요. 먼저 점의 대응점, 대응편 여기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대응각인데요. 점의 대응점은 지금 A 요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점 A 첫 번째 나온 것이 2예요. 그러면 그림에서처럼 A, E. 그림을 보고 대응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요 순서를 보고 대응점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점 2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번엔 대응변이에요. BC.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고 찾는 게 아니라요. 여기 BC가 있죠.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BC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FG다. 이걸 보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 변 FG.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대응각은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죠. 점 D가 맨 끝에 있죠. 그러면 점 H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각 H라고 쓰면 됩니다. 자, 잘 필기를 해놓고요. 의사소통 문제가 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것. 밑줄 그어볼까요?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것을 찾아서 친구들과 얘기해 보자인데, 언뜻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이미테이션 있죠? 여러분이 이제 모형물이 있을 거예요. 모형. 이런 것들은 일단은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닮음인 관계에 있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말할 수 있고. 근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종이 있죠? 여러분 A4 종이 있을 거예요. 그죠?
A4 종이는 A 시리즈와 B 시리즈가 있는데 사실은 A0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A0를 2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게 A1이에요. 다시 A1을 2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게 A2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 축소해서 만든 게 A3,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A4 이렇게 계속 2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거고요. 똑같은 원리로다가 B0가 있는데 B0를 2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게 B1이고요. 그 다음에 B1을 다시 2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게 B2입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접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3, 그 다음에 B4 이렇게. 우리가 제일 또 A4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B4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통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사용하는 종이가 B4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은 아무래도 A4, B4 이런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